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하여 주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있어가지고 저희 홍보감사 담당님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인사를 드린다니까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 감사담당관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신년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경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신년 정책 브리핑에 참석하여 주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시장님 인사 말씀, 그리고 부소장의 안건 설명 및 질문 답변 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예년보다 너무 많은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네요. 요즘 대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는 2025년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이렇게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작된 지 3년차, 4년 이제 돼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 하나하나 잘 이행되는지 매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73% 넘게 완료가 되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앞으로 완료될 때까지 잘 챙겨서 여주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금년도 사업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들부터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를 2025년을 우리 여주시는 관광 원년의 해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식을 5월 1일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주는 수도권에 아주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은 도시임에도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만 무성했을 뿐 시작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시장을 하는 만큼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주를 많이 알려주셔서 여주의 좋은 경관과 친절한 도시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브리핑 안건에 대한 부소장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오늘의 브리핑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18건으로 직제순에 따라 부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주요 시정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중입니다. 여주시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슬로건하에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등 5대 시정 방침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대 비전 84개 공약사업으로 사업별로 구조화하여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공약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 12개 사업,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여주 10개 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7개 사업, 경기도의 파라군 만들기 5개 사업,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 11개 사업, 마을 안심도시 여주 8개 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 8개 사업, 남한강 레저 스포츠 도시 여주 7개 사업, 역사문화 관광도시 여주 8개 사업,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 여주 8개의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3.6%로 이 중 31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낮은 자세로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상 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등 총 27개의 수상과 보상금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년들은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2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년 연속 청년도 1등급을 받았던 저력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모 성과입니다. 여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한정적인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57억 원이 늘어난 총 30개 사업에 757억 원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446억 원 확보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440억 원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한강유역 환경청의 친환경 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친환경 유용미생물 대안센터 구축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 국도비를 적게 확보, 자체 재원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양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선 8기 여주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첩 규제 어려움 속에서도 인선 8기는 현재까지 투자 규모 약 2억 3천억 원, 고용 인원 약 8,500여 명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2차 전지기업 주식회사 그린워지는 여주시 제1호 투자 유치기업으로 지정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방용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크린랩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투자 의향을 체결한 특장차 전문기업 주식회사 성모터스는 강천면 산업까지 입주를 위한 협력업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약 30만 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투자금액 2조 원에 약 7,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체결한 농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실무회 운영으로 약 11개 사업 중 총 11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전담팀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스마트팜, 탄소 저감 사업, R&D 시설 등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선 8기 여주시는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1960년대 인구 통계 최초 작성 시 10만 4천여 명이던 인구가 54년이 지난 2024년까지도 11만여 명으로 5,5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기간 정체되었던 여주시 인구는 인선 8기 출범과 함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약 1,400여 명이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원인으로 경감성 개통,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 인프라 및 정규여건 개선, 6대 분야 95개 사업의 다양한 인구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여건 개선은 물론 임신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정신은
연결의 리더십입니다. 여주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을 연결하고 문화 관광을 연결하고 산업을 연결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가치를 높이고 실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브리핑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정에서 2025 여주관광 원년회 추진 중 6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먼저 출렁다리와 경관 조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제작 중인 미디어 파사드 영상 시청 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는 관광객을 연인, 가족, 노년층 등 맞춤형으로 타겟팅하여 3가지 컨셉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중 사랑을 테마로 한 묵빛 연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채로운 빛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에 불꽃놀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상이 끊겨서 그 불꽃놀이를 첨단 AR 기술로 핸드폰 촬영 시 보여지는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시스템 시운영 등 보완을 통해 미디어 파사드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야간 경관이 매력적인 출렁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주 관광의 최초 랜드마크인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에 맞추어 추진하는 2025 여주 관광 원년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여주 관광 원년회에는 역사,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관광 원년회의 선포로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빛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자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 및 홍보 강화,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 지역 주민 참여 유도,
제도 및 환구역 환경 개선 등 총 6단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여주 관광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관광 원년회 행사를 기획하고 지난 1월 16일에는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세부 사업 준비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4월까지 원년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5월에는 여주 관광 원년회의 선포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일 개통하는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약 95%가량으로 공사 막바지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에 방금 전 시청하신 것처럼 음악과 영상으로 빛 공연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신륵사 쪽 공원에 설치 예정인 빛의 숲과 함께 야간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출렁다리에는 불투명한 유리바닥이 밟으면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깨지는 효과를 내는 가로 1m, 세로 6m 규격의 미디어 글라스 3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 여행자 센터, 주차장 정비, 콘도, 종합관광시설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주 관광의 상징이 될 출렁다리는 여주 시민의 아이디어와 관심으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남한강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출렁다리로서 여주시의 확실한 랜드마크로 관광 위상을 한껏 드높일 것입니다. 2025 관광 여주의 목표인 관광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원년회의 주요 사업 5가지를 추진합니다. 첫 번째, 알뜰하게 즐기는 여주는 관내 유료 관광 시설인 폰박물관과 영릉의 입장료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추진하여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입장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체험 등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 알뜰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세심하고 살뜰하게 배려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여주입니다.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현수막 등의 통일된 심벌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 홍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관광객을 반기는 여주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상인회, 음식, 숙박업 및 대중교통 종사자, 언론 관계자 등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시민 대표가 모여 원년회의 성공 기원을 다짐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 시민적 친절 운동으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알려지는 관광도시 여주입니다. KBS2 1박 2일 방영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파워블로거,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집중 홍보 마케팅으로 파급력 있는 홍보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 군합대 공연, 드론쇼, 불꽃놀이 등 볼거리가 많은 원년회의 비전 선포식 행사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여주의 위상을 알리겠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여주 최초 관광 랜드마크인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2025 여주관광 원년회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입니다. 2025년 여주는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주시 자전거 관광 산업의 목표는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 역사와 문화, 다채로운 축제, 지역 먹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를 자전거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여주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보며 편안하게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전거 여행자와 일반 관광객이 여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동호회, 가족, 커플 등 관광객의 방문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전거 관광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전거 관광 기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센터 조성을 3월에 완료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 여행자와 일반 관광객이 여주시를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책자 및 GPX 파일 제공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스 내 유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주만의 특색을 살린 자전거 관광 가이드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아카데미에서는 여주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자전거 운전 기술과 여주시의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 해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여주시에서 인증한 자전거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여주시의 자전거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형 자전거 행사를 개최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겠습니다. 자전거 시티 투어 프로그램은 주요 관광 명소를 자전거로 탐방하며 지역의 대표 음식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광객에게 보고 맛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은 관광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입니다. 여주시가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관광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여주시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강천섬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공연 개최 등 각종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60억 원을 투입하여 강천섬 일원을 수변공원으로 지정, 자연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테마숲길, 정원, 산책로 등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탁월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강천섬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강천섬 캠핑장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사이트 오시면 샤워실 2개소, 음수대 2개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변 레저 프로그램 도입, 민간기업 협업 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로 지역 주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올해 착수할 강천섬 수변공원 실시 설계와 이후 진행될 공원 지정 및 조성 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완료하여 강천 면민과 여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천섬 불합리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봄, 가을철 강천섬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합리 52번지 1원에 도비 126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약 1000면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시설, 하천정비, 도로개설, 화장실 설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0월경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2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시 매년 겪어오던 주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과의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안건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중장년층에게 수요가 높은 파크 골프장을 현암, 점동 81홀에 이어 대신면 강남지구에 36홀을 추가하여 총 117홀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 강남지구 1원 대신 파크 골프장을 올해 3월에 착공, 9월 중에 정식 개장하고 10월 강남미성 축제와 연계할 수 있게 광장 및 화장실 등 이용 편의시설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주를 찾는 파크 골프장 이용자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여주 방문객에게 바우처를 교부하고 이용객의 여주시 맛집 이용 유도를 위해 정보 접근성이 좋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주시가 파크 골프장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통한 건강과 실용을 함께 추구하는 공공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안건입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천성, 강남리성 등 자연 경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축제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성 힐링문화축제와 여주 강남리성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 및 지역사회와 면밀히 협의하여 성수기 방문객 응대와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각 축제에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성격과 주민의 열망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에 경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조하여 농특산물 판매 공간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축제 기간 화장실 추가 배치, 주차장 정비 등 방문객 편의 증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체계적인 축제 지원과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편의시설 보강을 통한 방문객 집계를 유도하여 여주시 관광 산업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협과장을 되시나요? 농업정책팀장께서 여주 대학인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수준과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과 농업정책팀장 이승현입니다. 대학인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사업 기원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경쟁에서 소비자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취약한 농산물 홍보 마케팅 분야에 전문화된 지원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여주만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농산물 홍보 마케팅 전담 조직인 여주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지난해 10월 14일 개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여주대학로 공동 브랜드 활성화 사업비는 15억 9,3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홍보 마케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주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주된 사업은 여주대학로 브랜드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과 대학로 지식 재산권 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센터 개소 후에 주요 추진 성과로는 지난 1월부터 영동고속도로변 지중한간에 여주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배구 선수팀 후원 광고와 쿠팡 쇼핑몰의 여주쌀 광고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18일 국가대표 배구 선수 공식 지정 여주쌀 허가식을 개최하고 5월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서 쌀밥 미식의 도시 여주 음식점 100선책자를 제작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9월경에 전국 3,000개 커피 프랜차이즈 제휴를 통해서 여주쌀 음료와 디저트를 출시하여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주대학로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여주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대장 부입니다. 가축 분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면 면밀히 193-4번지 이론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총 445억으로 그 가운데 국비가 70%로 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가축분야 1일 160톤 처리 용량으로서 가축분야를 고체 연료화하여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 2023년 4월에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여주 추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에 환경부 사업으로서 최종 확정되어 44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이번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CC 설계를 작성하여서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냄새 없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여서 주민과 생생할 수 있으며 가축 분야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주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리필 사업에 따른 파리 재래시장의 복합건축물 시행 계획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7,381제곱미터 부지에 복합건축물 연면적 9,0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민간 투자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건축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복합건축물 건축기획 인력과 민간 투자 공모 인력을 추진하였고 금년 2월 중 민간 투자 공모 공고를 출입하자 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 도입시설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호텔, 대규모 점포,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을 열어두고 자유제한 공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재생사업인 복합건축물 추진 과정에서 도입시설은 현대시 상가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 공모 부지 현황으로 임시주차장들이 7,381제곱미터로서 제한 규모는 최고 18층까지이며 문화재 형성경과 허가 기준대입니다. 민간 공모 시 민간이 제한하는 도시시설 등을 사업 제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복합건축물은 국토부 도시세대 공공 필수조건이 연령적 9,000km를 필수조건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상생 플랫폼으로 상가 등 입점 계획이며 운영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이 복합건축물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일환인 두 번째입니다. 중앙도 1지역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일환인 강변로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강변로는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곳으로 쉼터 공간이 없어 차량 통행만 불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변화하고자 남한강 강변로 일부 구간을 보행유지의 환경 조정 및 볼거리 제공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구간 도로를 일반 통행으로 지정하고 남한강 테라스 사업을 통하여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주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경기 실패로 활용한 환경 개선과 도봉 활성화와 연계한 공간 조성으로 상권 살리기 및 연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한강 강변도로 일원으로 1차 사업으로 550m를 일반 통행 및 경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 설계의 착수, 경기 여주시 공동디자인 심의를 부탁했고 일반통행 시행 방안에 대한 주민 협의 및 설명의 개최를 다수 실시하였으며 도로교통 심의를 부탁했고 2025년 3월 중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남한강 테라스 사업으로 일반통행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하여 주민과 어린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는 길을 변화하고자 남한강 힐링 테라스로서 전망 공간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말에는 푸드트럭 등을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를 기록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통행 사업은 1차 사업 시공 구간을 기점으로 보행자 이주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강변로 전 구간을 일반 통행화하여 강변로 전 구간이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고 이 공간에서 푸드트럭 등 먹거리가 형성되는 등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설계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경기 더딘 도시 재생 사업과 경기 시크를 활용한 더봉 프레화의 지역 상생 협약 연계 사업입니다. 구 경기 시크는 근대문화재산으로서 경기 더딘 도시 재생 사업의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사업과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먹거리 등 외식산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더봉프레화의 지역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봉프레화는 국내 주요 인구 소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먹거리 창출 등 지역인재 영역과 외식산업을 꾸준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 여주시도 수도권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외식산업 부담 등 연일개발과 지역축제 기획 등 지역 창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경기 시크 부지로 8,995제곱미터 부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 2024년 경기 더딘 공모사업 선정 후 경기 시크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하여 경기 시크 내부 환경 정비 및 성면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시, 문경시 등 더봉프레하여 외생산업 개발은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 시크를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더봉프레하와 지역상경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외식산업 개발을 위한 교육을 더봉프레하와 용역 체결하고 금년 1월 외식산업 교육 수요자 조사와 참여자 조직을 통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화교육 및 창업 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주지역 공사물을 이용한 연일 개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1차적으로 2025년에는 경기 시크의 적용구를 이용한 건축물 리모델링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 시크 공공장에 대하여는 건축 공공 디자인 심의를 실시하여 운영 중 리모델링 운영 공고를 시행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경기 시크 부재 대상 중 하나입니다. 외부와 내부 전경사전 건축계획의 인면도 등은 리모델링 설계 운영 공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구조는 보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과 이에 연계한 원도심 상생 바우처 사업 운영 및 관광 3분급 운영 계획입니다. 여주시청과 여주초교 이전 계획에 따라 원도시의 서갈림구 이동으로 상권 공동화구에 대비하여 원도심의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주초교가 2026년 이전 계획이며 여주시청은 2028년 이전 계획으로 이에 대비하여 원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한 집계, 유입, 연계, 확산, 4단계 마스터 플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상징가로 조성 등 공간 만들기 조성으로 원도심의 생활들을 유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과 지역 상인의 면담, 지역 상인회와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역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방안 조치를 통해 4단계 마스터 플랜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기시크를 이용하여 고객을 모으는 1단계 집계시설 설치로 집계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알림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2단계 유입 전략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고 여주시인의 다양한 자원과 시설을 연계하여 강변로, 남강 테라스 정부가 시행 및 상징가로 조성 등으로 3단계는 연계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의 상권 변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CGV 부지와 영주택 등 노후와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환경 준비 등 민간 위주의 확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4단계 확산 사업으로 플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체계적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동 지역 도층 재생 사업을 이용한 거친 시설 정비 등 자전거 라이딩 이용자를 위한 여행 스텐션 조성 등 운영으로 관광체육과의 자전거 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시포와 한글제일시장 등 상권 체질 개선 유도 등 단기 사업을 추진하고 강변도로 1차적 강변도로에 대한 1차적 남한강 테라스 정비 사업을 통한 통화 시행 및 장기적 상징가로 조성 등 보행자 친화가로 조성으로 원도심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한 인구 밀도 증가 등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계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연계 방안을 통한 주요 발전과 집계 프로그램 등 활동 유도를 통한 체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 및 상인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계, 유입, 연계, 확산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프리미엄 아울렛 및 골프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상생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우처 가맹점 일제 정비와 음식점, 맛집,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아울렛 및 골프장에 배포하고 바우처 상품권을 이용하여 아울렛 골프장 이용 후 원도심을 잠깐이나마 들릴 수 있도록 상생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캠핑장 캠핑용으로 하여금 관광 상품권을 운영하여 관내에서 물건 및 상품을 구매,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 및 상품 바우처 활용을 통한 원도심의 지역 상권 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상인분들도 상권 변화에 친절 운동 등 참여로 여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여주가 친절한 고장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관장 김원입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경기 동부권의 신산업 거점도시 육성과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발적 공장의 계획적인 재배치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조성과 더불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가남읍의 전천지구, 여주 청동지구, 현암동이 현암지구, 도동, 가업동 일원의 여주시청사 주변을 여주 역세권 2지구, 가남읍 태평리의 가남 역세권 총 6
강천면 2월이 일원의 강천지구 등 6개 지구에 168만 8천 평방미터로 사업비 4,927억 원이 투자되는 도시개발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전천지구 공정률은 현재 10%가 진행 중이며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창동지구는 공사 발주를 의뢰해서 3월에 착공해서 2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남 1지구, 여주 역세권 2지구, 가남 역세권, 강천역 설치를 위한 강천지구는 경기도에 입안 신청해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태평지구, 여주 역세권, 음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76만 9,175평방미터에 1,79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지구가 주거, 상업지역 등 모두 입주가 되면 약 1,12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여건은 여주 역세권 제2지구는 기완료한 제1지구와 여주시청 청사와 연계하여 주거, 행정, 상업지역의 복합 신도시 공간 조성이 기대가 되고 하남 1지구는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강변두치 공원과 초중학교 배치로 쾌적하고 스마트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천지구, 창동지구는 구도심의 확장과 신도심의 연결고리 효과로 구도심의 상생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중부 내륙 철도 간암역 개통과 공간성 원주역 연장 계획에 따라 간암 역세권 및 강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역세권 중심 도시 생활권에 형성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총 15개의 약 84만 평방미터에 2,299억 원의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무 상군리 일원의 상군단지 1개소, 가나무 시내리 2개소의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10개소, 전동면 강한리 일원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 2개소, 강천면 2호리와 거른리 일원의 특전차 관련 산업단지 각각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무 상근 산업단지, 가나무 시내 일반 산업단지, 가나무 운봉 건장 일반 산업단지, 전동면 장안 일반 강천면 2호 거른 일반 산업단지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중에 밀령을 배정받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무 상권 산업단지, 가나무 시내 산업단지, 운봉 건장 일반 산업단지, 장안 일반 산업단지, 강천 2호 그런 일반 산업단지는 행정 절차 이행 완료 보상 추진과 조성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산업단지 개발 및 예정 위치도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4개 준공된 산업단지를 표시한 것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향후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는 민선 편리, 공약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원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 기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호소에서 주청계 등 효율수용 저해와 시민교통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여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단의 수기 토론을 거쳐 현재 여주시 가옥동
9-3번지 1원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하여 추정 예산 약 1,520억 원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부지 면적은 현 청사 부지의 약 6배가량인 14,400평 규모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재영향성 검토 등 각종 행정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설계자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설계 용역 준공 후 기본 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 착공하여 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상입니다. 자료 48쪽입니다. 여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고령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적정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 유발 및 각종 범죄 발생 등 사회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차난 해소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후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세대역의 2.8km, 하천 중심 면적은 40만 6천 제곱미터 10억 이번 구간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제한을 즐기며 여가와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여주 시민이 복합 힐링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여주 시민이 더 다가가는 하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계획표입니다. 편의시설은 어린 놀이마당, 수업체험나라, 야외놀이동산, 강업자리 공간, 공간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놀이마당으로 면적은 600제곱미터이며 시설물로는 자가발전시설 등 설치하여 어린이와 영유아가 놀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수업체험나라로 면적은 1500제곱미터이며 시설물로는 조합놀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야외 물놀이장은 면적은 6,341제곱미터이며 시설물로는 775평방미터의 유아풀, 148m의 뉴스풀, 그리고 휴게공간, 휴양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임시개장 25일 만에 1만 2천여 명이 방문하여 여름철 놀이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시설입니다. 24년 8월 임시개장 시 물놀이장 활동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시설은 남홍천 광장으로 면적은 32,500제곱미터이며 시설물로는 야외문화와 단지광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로는 1.5km의 산책로, 옛말 걷기와 마사토를 끝장 예정이며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단지입니다. 면적은 7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부정리는 완전된 상태이고 기술보급과에서 올해 토양개량제를 통해 식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3월까지 진행 과정으로 강화하고 깔끔한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수입니다. 브리핑 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65세 인구 노인 인구는 35,53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9%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을 주치, 동네보건소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마주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주보고 사업은 한방, 구강, 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경로당으로 찾아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보건기관 업무기능 활성화와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2025년 마주보고 시즌3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주보고 사업 시즌3는
1개읍 8개면 94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중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검진, 항방, 구강, 진료, 그 다음에 치매 선별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주보고 플러스 사업은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소에 찾아가 매주 화요일 한방진료를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실적을 살펴보면 94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181회를 방문하였고 2,84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마주보고 플러스 사업은 보건진료소 50회 방문하였고 1,18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실내로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수가 21건이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연계한 건수가 64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결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70%, 남성이 30%이며 참여 연령은 70에서 80대가 76%로 높았습니다. 진료 내역은 기초검진, 한의과, 치과, 치매 순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마주보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자 유입 및 홍보 효과로 보건소의 한의과 진료가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주보고 사업은 여주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서가는 보건정책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이어서 불필 안건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들어주시고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5년 관광 원년 선포를 하시면서 관광도시 여주로 도약하시겠다는 비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관광도시 선포식을 5월 1일 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브리핑을 들어보니 5월 이전에는 크게 이 관광도시 여주시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개통 관광도시 선포식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여주시가 관광도시라는 이런 점을 부각을 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여주 대한민표 공동 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16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 쌀에 대해서만 어떤 이 브랜드 마케팅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공동 브랜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도 쌀 외에도 특산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이외에 여주시의 그 특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마케팅 또는 브랜드화를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를 관광 원년으로 해서 선포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여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는 전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출렁다리가 중요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양한 정책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픈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은데 그거를 대외적으로 좀 선포를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 거고요. 작년 우리가 실제로 25년을 관광 원년에 선포하겠다고 결정한 게 지난해 7, 8월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로만 선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계속 해왔다. 우리가 시민 친절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202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리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강천성, 방랑리성, 우악, 분치, 그리고 강변에 강변도 강변으로 가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그거를 준비하는 것은 여기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 관광 안내 회사 이런 데 많이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포식 하기 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거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는 저희가 대왕민표 근데 왜 임금님표보다 이렇게 뒤쳐졌을까? 임금님표는 지금 뭐 전국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거 등록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뭐 대왕민표라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찾아보니까 2,000원 많은 예산 들여서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만들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홍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돈 들여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게 많아서 일부러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왕님표하고 여주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쌀 산업 특구, 또 여주쌀을 위한 그런 거를 중점이 여주 생산이시요. 그리고 같이 여주목장과 같이 대왕님표 보니까 같이 홍보하는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주쌀을 우선 대왕님표라는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또 아마 내년 또 시작되는 것은 아마 여주쌀 위에 고구마, 땅콩, 여러 가지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같이 대왕민표 브랜드로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2000시에 이 굉장히 뒤쳐져서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어쨌든 쌀도 2000살보다 훨씬 맛있고 품질도 좋은데 우리가 매년 증빙을 해거든요. 올해도 지난해 말에도 지난해 농사 지은 쌀을 가지고 전국에 잘 나간 데는 5개 쌀을 가지고 쌀 맛을 평가를 했어요. 그거는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 여기 언론사분들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 쌀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데 브랜드 홍보를 부족해서 여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올해 본격적으로 홍보 부족에서 이 정도 좀 거슬러 일이고 그래서 노력하게 선보였습니다. 경기 TV종합뉴스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언론사 브리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주시의 그 중요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과 지역 주민의 우려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그 친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농업 환경과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서도 세 번째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축사로로 인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 축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 문제 이게 제일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평상시에 생각하다가 시장이 돼서 이 가축 분뇨 처리장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여주시에서 가축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15년도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준비해서 뭐 나름대로 뭐 위치를 정해서 시작을 하려다 보면 엄청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냄새가 나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해서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야말로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래야지 주변의 악취도 해결하고 축산업도 나름대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이 되면서 이 분뇨 처리장을 좀 잘 만드는데 선진이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내륙 지역에는 한 데가 없더라고. 이 가축 분뇨 처리만 하는 거 가지고 제주도가 그런 걸 잘 해놔서 제주도까지 가서 직접 우리 축산농부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같이 가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악취를 그 시설 바로 앞에서만 냄새가 나지 주변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추진한 거고요. 처음에 할 때 지금 이제 흥천면 율곡리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반대가 심해서 저한테도 맨날 찾아오고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지 여주시가 그런 악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분들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내가 시장을 하는 나는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요새 이제 신기술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행히 국비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축산 분뇨 처리를 내가 계획대로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정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년도 중에 착공을 해서 착공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준공을 할 겁니다. 이게 축산 분뇨 처리만 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게 이렇게 여주가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축산 악취로서 이렇게 좀 많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시비 10억 원에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운영 현황이 원활히 되어 있는지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용과 시설물 관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곳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게 허가가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환경청에서 한강 어떤 고수부지에 하게 되면은 한강 오염이 우려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주는 그동안에 한강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오염 안 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 절대 어떤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주고 그냥 자연 상태로 하고 잡초가나 누가 직접 뽑고 해서 관리를 할 테니까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환경청에 엄청 읍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학 둔치에 거기다가 지금 몇 톤이지 우리가? 예,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18월, 27월만 만들었던 거를 확장을 해서 지금 70몇 톤? 오학 둔치가 81호래요? 예, 81호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파크골프 하시는 너무 또 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점동에도 여주시 땅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쓰레기를 매립된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도 18호를 만들었고 또 아까 설명 드리셨겠지만은 이포대교 밑에 지금 이제 당남리라고 그러는데 천서리 쪽에 저희가 36호를 받으려고 환경청에다가 지금 협의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파크골프장이 117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골프장이 많은 곳에 들어가고 또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회도 많이 열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외집 여주분들은 그냥 여주 사람끼리만 이용하자고 저한테 굉장히 조르되세요. 딴 사람들 우리만 편하게 치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집분들을 지금 많이 오게 해서 칠 수 있게 하고 근데 외집분들은 현재 지금 8,000원 받아요. 8,000원. 이제 어르신들은 5,600원인가 이렇게 받고 근데 요거를 좀 더 저희는 이제 10,000원 정도로 올리고 5,000원은
바우처 사업으로다가 상품권을 줘서 오셔서 식사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파크 골프장이 오신 분들은 정말 여주가 최고 좋대요. 이 강변에 있는 공관이라든가 잔디 관리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파크 골프 치려고 도시 사시다가 이사 온 분도 많아요. 그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왕 파크 골프장 잘 만드는 거 좀 우리가 1년에 관리비만 10억이 들어가요. 관리도 좀 이렇게 잘 해서 편의시설도 잘 만들고 해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파크 골프장으로 이렇게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포스트뉴스 임경수 기자입니다. 월곶에서 이제 강릉으로 이제 경강선이 연장이 되는데 그 중심에 여주가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시장님의 그 관광 원년회로 정하신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관광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부분에 보니까 한시적 입장료 무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관광 입장료가 저렴한데 그것까지 안 받는 거는 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받아서 그걸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가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금은몰에 보면은 이제 미니어처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금 여주 사람들도 모르는 소개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출렁다리에 연결되면은 거기도 같이 이렇게 봄 되면 이제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식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안 나오셨지만은 산림공원가에 이제 화학산수목원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이렇게 갖춰놓고 또 무료로 받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장료를 받고 더 좋게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 활성화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홍기한 농민 벼베기 여주 첫 모심기랑 전국 첫 벼베기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 홍기한 농민이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농사기술을 잃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공중파, 지상파 모두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순히 이제 심고 벼베는 걸 끝나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좀 여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쌀 값을 좀 높게 받는 프리미엄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주에서 자라는 반찬이라든지 작년에 지은 쌀로다가 이렇게 밥 지은 행사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게 잘 소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전국에 출렁다리가 260개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부러 다 조사를 했는데 돈 받으면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출렁다리가 이제 계기가 됐지만은 출렁다리로 인해서 연계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은 무료로 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으면은 저도 그냥 일정 금액을 받고 그 금액 전체를 이렇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오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여주의 강변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은 금모래, 운모래 유원지에 저희가 한 10만 평 정도 규모의 아주 공원을 잘 만드는 곳이 있는데 알려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봄철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출렁다리하고 연계돼서 거기까지 걷는 코스를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주를 어쨌든 걷는 길의 성지를 만들려고 관광도시에 같이 겸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변에 쭉 여강길이 있잖아요. 여강길이 걷는 길이 많고 또 이제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걸으러 오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주역에서부터 이렇게 걷는 코스까지 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특히 올해 맨발로 걷는 길을 12개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발로도 걷고 일반 걷는 길을 걷기 위해서 여주를 많이 찾아오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황학산 수목원도 저희가 요거는 이제 아마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검토를 뜰 거예요. 이게 계속 무료로 할지 뭐 얼마 이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계속적으로 뭐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때가 되면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여주에서 첫 모내기 행사 이런 걸 쭉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하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드님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셔서 다른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렇게 첫 모내기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서는 분이 없어요. 저희가 찾아서 가능하면은 여주의 상징적인 것을 또 하기 위해서 한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기의 노효석 기자입니다.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관광인 것 같은데 사실 출렁다리 하나 개통됐다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체리형 관광지가 되려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연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선 8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실 텐데 혹시 민선 8기가 민선 7기에 비해 이것만큼은 좋아졌다는 게 있으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금년도로 관광 원년을 해로 선포하지만은 여주가 꾸준히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설명을 쭉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하고 그런 외식산업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이고, 지금 백종원 대표와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을 건데요. 사람 엄청 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저희 여주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게 여주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여주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소문나면 꾸준히 많이 올 거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세계 아울렛에 1000만 명 이상이 와요, 1년에. 근데 그분들이 와서 옷만 사가지고 그냥 가.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이것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강변 주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여주에서 하나는 갖가지 축제, 뭐 와보셨겠지만은 우리 봄철에 홍천 벚꽃 축제부터 사람 엄청 몇십만 명이 오잖아요. 도자기 축제, 참외 축제, 오곡나루 축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꾸준히 오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아까 거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여주의 강변에 아주 전국 최고의 야영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야영장에도 꾸준하게 거의 한 25만 명이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한 번 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와서 뭐 좀 추억에 남는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이게 다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좀 하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세종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서 여기 재단에
관광 전문가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관광객이 꾸준히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거고, 또 이 사람들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을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오셔서 어쨌든 체류 시간을 좀 늘리고, 또 이왕이면은 또 하루 주무시게 가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썬밸리 호텔 앞에도 이제 썬밸리 측에서 이제 대규모 콘도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태국이나 그런 데처럼 실내에 이제 뭐 이렇게 물놀이장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썬밸리 앞에 지금 밭이잖아요, 전부 다 전부. 거기도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간인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거리 시설이라든가 뭐 볼거리, 놀거리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마 금년도부터 공사 시작을 할 겁니다. 늦었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민선 7기와 민선 8기보다 잘한 거 말씀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못했던 거 저는 처음부터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일 먼저 시청사 신축 문제 이거를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뇨 처리장 문제, 그리고 이천 화장장 문제 이거 경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대차게 이천시하고 대응을 해서 이천시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여주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를 못했어요. 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 많으니까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했다. 이게 시장 되고 나서 당선되고서부터 다음에 또 시장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할 일을 못해요. 반대하는 거 그 사람들 다음에 안 찍어준다는 데는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겼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는 일로서 평가를 받는다. 일 잘하면 한 번 더 시켜주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괜찮거든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하시고 그럴까봐 그러는데 하여간 뭐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더 데일리가드 이용규 기자입니다.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서 관광객들 체류 시간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주시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선 남한강으로 인한 수해 관계로 중부고속도로 여주 구간 추돌 사고는 좀 빈번하고요. 그리고 시 전체 도로 가로등, 보안등 부족해서 대신면 등 외곽도로라든지 심지어 시청 주변까지도 저녁 7시만 넘으면 거의 컴컴하거든요. 이런 점은 추후 관광객뿐 아니라 현재 여주시 주민들에게도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한 말씀. 저희가 딴 시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선 이제 도로 안전을 위한 CCTV가 저희가 아마 3,000개가 있거든요. 3,000개 이상이 있는데 그게 다른 시군보다 제가 정말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옛날에 어려울 때 국가 예산이 별로 없을 때 도로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간신히 그냥 2차선 포장만 하고 인도가 없고 그래서 좀 불안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전체 조사를 해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인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거를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시설물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그것을 사전에 위험 지역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즉시 그거를 예산 편성해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곧바로다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뉴스본의 이우형수 기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작년에 마도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자구역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도시가 필요한 것들이 이쪽 주변권역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해서 3개 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주택도 지어지면서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양평에서 기자회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평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으십니까? 했는데 지역에 개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가 건설이 되려면 발전을 하려면 신도시나 경자구역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여주는 자연환경 보존 권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이제 양평도 마찬가지고, 이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양주나 용인 이런 데는 성장관리권역이 일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도시 만드는 건 아마 성장관리권역 이런 데서 이런 지역에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 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인구 같은 거를 인구를 굉장히 안 줘요. 우리가 2030인가 2035에 우리가 도시계획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야 10,000명 정도 많게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걸 여유 있게 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계획 인구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신도시 개발을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상 또 여러 가지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우리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로다가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 드렸겠지만은 우리 세종대왕역 주변에 능서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고, 또 여주역에 여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여주가 1960년도 통계연보 시작된 이래 그 당시에도 여주시 인구가 10만 4천 명, 10만 5천 명 있었어요. 용인시, 원주시, 이천시 다 10만 명대였어요, 그때도. 근데 용인은 100만이 넘었는데 우리만 지금 10만이고 6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11만 명이에요, 이제서요. 10,000명 늘었어요. 늘은 것도 아니죠. 그만큼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생겨서 이런 규제를 하고 나니까 이런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고 6만 평방미터 있다 이상 산업단지도 못 만들고 규모를 자꾸 적게 하면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여주가 이렇게 인구도 안 늘고 그런 정책에서 이랬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주가 우리 여주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 규제 탓만 하고 살았어요. 이 규제 때문에 우리 여주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러고 살았는데 저는 규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작지만 많이 만들면 된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산업단지 15개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15개에서 어떻게 만들라고 그래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생각 자체를. 근데 저는 여주가 변화하고 발전되려면은 작지만 할 수 있는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해서 많은 인구를 좀 유입하고 싶죠. 그렇지만 법에서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상청 의뢰에 따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에리노 이상 때문에 아열대 기후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아열대 기후의 기본 장점이 뭐냐면은 코로나 같은 이 돌연변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름도 4월부터 지금 여름이
시작돼 갖고 10월까지 간다는 이런 예상도 있는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이 여주시에서는 보건정책이 어떤 보건정책이 갖고 계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거는 아마 체계가 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큰 일이 발생하면은 중앙 정부의 어쨌든 그런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노인 파크 골프장 조성도 그 일환인데요.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소도시 노인복지 정책에 어떤 점이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주시도 고령화 지역입니다. 노인 지역이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6.25 전쟁 겪으면서 못 먹고 힘드는 시절에 그분들이 고생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잘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생활 거주하시고 이런 데서부터,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부터 잘 모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정책, 저희가 아마 다른 시군보다 아마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하는 것, 또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정책을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거, 원하시는 거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는 식사를 하셔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문득 이거 식탁을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경로당에 우리가 340개 경로당에 다 식탁을 이렇게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거를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게 뭔가 이런 게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 또 그러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거, 저 장애인들을 위한 거,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는 예산을 절대 뭐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 내 내부. 그러면은 저 끝에 모자 쓰고 계신 분. 아니 여기 네 분 남았잖아. 네 분 다 하셔. 네. 축산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브리핑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주시가 사실 축산농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시가 이제 작년에 축산 사료가 조사료죠. 여러 가지 풀이라든가 이런 이제 재배 면적이라든가 장비는 늘리는 사업으로 약 한 2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사실 분뇨 처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료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산 농가의 여러 가지 수익 정대를 위한 부분에서 이런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조사료 재배 단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주가 이제 도농복합 도시로서 어떤 물론 관광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농촌을 살리는 일에도 좀 적극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료 단지를 확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좀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초 있죠. 들에 그냥 나는 풀 이런 것을 조사료로 활용하게끔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사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서 축산농가들께서 하천에 있는 야초를 벼다 쓸 수 있게 사료 쓸 수 있게 원하셔서
저희가 원하시는 구간은 전부 다가 쓸 수 있게 해드렸고 또 오히려 풀비는 기계 이것도 저희가 사서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그런 거 원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드릴 겁니다. 시민프레스 김영국 기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부분은 중요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발표하신 부분에 사업비가 196억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축산농가 자부담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98억을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받으셨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올해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본격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에 사업비가 440만 5천만 원이 책정돼서 약 44.5%가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이 빠지고 축협이 20% 정도가 추가되면서 축협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가 44.5%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196억으로 해서 일일 처리 용량이 200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60톤, 일일 160톤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44.5%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축 분뇨 처리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별로 없었어요. 아마 여주가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2023년도에 시작을 당시에는 공모 사업이 농림부밖에 없었어요.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농림부의 방식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업비도 190몇억이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도 이게 생겼어요. 환경부에서는 사업 처리 방법을 좀 바꾸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올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운영비까지 또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사업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공법이나 방법도 환경부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게 더 이제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146억 원의 그 대출 부정대출 사건이 지난해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근데 시장님 임기 중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여신지원 정책 사업인데 주무부서가 정책 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에서 대출 40억 원이 이루어진 게 정작돈이 돼서 146억 원의 부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작돈 40억 원은 여주시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로 당시 대출할 때 특혜 또는 최소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대출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곤충박물관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을 활성화하시겠다고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데 최근 누적 방문객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돌파했다고 밝힌 여주곤충박물관을 정상화 또는 활성화하는 게 여주시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정상화나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혹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하나, 그간 취재를 종합해보면 여주시 농업정책과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가담 또는 최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시장님이 이 사건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 특별감사 등으로 실체를 확인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부정대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막 서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해서 조사
조사가 일부 끝났는지 뭐 그런 상황인 거 알고 있고요. 우리도 저도 처음에 이제 그 45인가 얼마인가 하니까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줘서 대출이 이루어진 거다 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출 선출됐던 과정이 잘못됐냐?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지금 이제 경찰서하고 이런 데서 뭐 서로 구속보고를 하고 재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박물관을 저는 어떻게든지 좀 지원해서 이제 뭐 여주를 떠난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되게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곤충박물관을 좀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뭐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이나 인허가 문제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지 거기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이 여주를 떠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도와주면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민간인이 와서 이렇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년 반 동안 여주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많은 변화를 이끌어오셨습니다. 많은 작지만 인구 유입이라든가 기업 유치, 그다음에 여러 그런 현안들에 대한 지역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제가 3년간 출간을 끌고 다니면서 많이 아셨던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브랜드 파워거든요. 여주썰은 알지만 외부에서 대왕림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제라도 브랜드를 대왕림표 센터로 유치하시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12월 17일 날 여주에서 대왕림표가 구멍이 있는데 여주 세종 임금님표를 상표 출원을 하신 걸로 나타나는데 생뚱맞게 왜 임금님표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옆 동네에서 이미 축구 국가대표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원에서 아마 남녀 국가대표에서 후원 이런 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주를 알린다 그러면 최고의 쌀을 알린다 그러면 이 남녀 배구 국가대표팀은 좀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성적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 브랜드 매칭을 한다 그러면 여주랑 매칭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양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연줄이 있었을 거고요. 옛날에 김경옥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아니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이라든가 이런 후원사를 좀 빙상연맹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피면 배구협회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왕림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만들었고 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홍보 방법을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배구 선수하고 맺었고 축구하고 많이 알려진 그런 데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달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대왕림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배구 선수들 뿐이 아니라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있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거는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저도 이거를 얘기를 못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 이천시에서 우리한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왜 여주시가 왜 임금님표를 했냐.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여주 세종대왕 임금님표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세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있다는 거에서 그거야 여주 세종대왕 임금님표는 임금님표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걸 받아줬지. 그래서 이거는 서로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이고 특허 활용에 의해서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철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단 최근 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여주시는 의료 노인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여주시의 그 사고 마약 신고 현황과 처벌에 관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모건 소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우선 대식면에 또 북내면에 이렇게 어르신 돌봄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모사님도 잘 모르시죠 지금. 그거는 궁금하시면은 명함 하나 주시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 의료원 출신이라 예? 제가 경기도 의료원에서 경기도 의료원 계셨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글쎄 여주가 마약 때문에 이렇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크게 그런 건 없을 텐데 뭐 현황이 필요하시면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현황 드릴 겁니다. 시장님의 만분의 말씀을 끝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주는 올해를 좀 특별한 해로 만들려고 아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또 가급적 여주를 좀 많이 이해해 주셔서 여주시를 더 알리는데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또 제가 시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이끌면서 뭐든지 거부한 건 없습니다. 뭐든지 뭐 문제가 되면 해결하려고 들었고 또 더 이렇게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주가 정말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겠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거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산업단지도 유치할 수 없고 대단히 도시개발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는 관광으로 인해서 UH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주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금년서를 야심차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밝은 여기 친절한 여주시